오늘은 매일 들고 다닐 수 있는 납작한 숄더백을 만들 거예요.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어요. 바로 따라 만들어도 실패할 확률이 적어요. 그러니까 바로 따라해 보세요. 늘 그랬듯이 자세한 재료는 더보기에 올릴 거고 패턴도 더보기에 링크 걸어둘 거예요. 여러분들이 패턴을 다운받아서 저처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어붙이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맨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맨 뒤에 영상 보면서 패턴을 저하고 똑같이 만들면 돼요. 앞에서 패턴을 만들기 시작하면 너무 지루할까봐 맨 뒤에서 설명하는 걸로 하고 오늘 되도록 빨리 설명할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이게 무슨 가죽인지 알죠? 지난주에 제가 쓸데없는 짓 하면서 만든 가죽이에요. 패턴보다 큰 사이즈로 2장이 필요하고요. 색깔이나 그런 거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양가죽으로 두께는 0.5, 0.7 그 정도면 됩니다. 가죽 2장 모두 다 안쪽에 본드칠을 전체적으로 다 해주세요. 자, 이렇게 제가 알록달록하게 만든 이 가죽은 겉 가죽이 될 거고요. 저 블랙 가죽은 안쪽 가죽이 될 거예요. 안쪽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접히는 부분, 이 안쪽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내부가 아니고. 이런 가죽에 본드칠을 할 때는 이 골이 깊어서 저 골 사이사이에 본드가 끼지 않게 잘 걷어줘야 됩니다. 뭐 이렇게 만든 사람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 그런 사람이 있다면 본드칠 할 때 좀 신경 써서 본드칠 해줘야 돼요. 저 사이사이에 있는 본드를 다 걷어내주세요. 뭐 알아서 본드칠 잘 하겠지만 본드칠 2장 모두 다 본드칠해서 다 말려서 가져오면 됩니다. 본드 다 말랐죠? 잘 말랐어요. 여기에 100g짜리 부직포를 붙이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일 얇은 스펀지를 붙여서 약간의 쿠션감을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쪽에 부직포를 안 붙이고 제일 얇은 라바 스펀지 보강제를 붙일게요. 라바 스펀지 얇은 거 뛸 때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 알죠? 아니면은 지들끼리 들러붙어요. 저게 굴곡이 있고 그래서 저는 제일 얇은 거를 붙였어요. 그런데 반드시 저거를 붙여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저거 붙였어요. 저렇게 보강제를 붙이고 저거 끈적끈적하니까 저거 다 잘라줄게요. 롤러로 밀어서 확실하게 붙이고 이 검은색 가죽은 뒷면에 100g짜리 부직포를 붙여줍니다. 그렇게 다 붙여서 깔끔하게 정리해서 가지고 오세요. 그렇게 정리한 가죽 위에 패턴을 올리고 패턴의 외곽선을 종이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서 표시해 주세요. 2장 모두 다요. 그리고 여기 아일렛 들어가는 자리를 송곳으로 콕콕 찍어서 지금 표시해 놓으세요. 저는 잘 안 보여서 은펜으로도 이렇게 표시해 놨어요. 그리고 뒤집어서 윗부분, 지퍼가 들어가는 부분 뒤에 보강 테이프를 붙일 거예요. 보강 테이프가 들어가는 만큼 본드칠해서 말려서 가지고 오세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보강 테이프 붙이는 위치가 종이 테이프랑 살짝 겹쳐야 돼요. 많이 겹쳐도 되는데 어쨌든 겹쳐야 돼요. 가죽 2장 모두 다 똑같이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여기도 이렇게 본드 칠해서 본드 다 마르면 올게요. 본드 다 말랐으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종이 테이프를 살짝 덮으면서 붙여주세요. 그래서 롤러로 확실하게 밀어주고 그러면 나중에 여기를 자를 때 보강 테이프가 물려서 잘리겠죠. 당연히 가죽 또 하나도 그렇게 보강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이제 가죽을 자르는데 보강 테이프를 붙인 이 부분은 종이 테이프 안쪽 선, 그 외 나머지는 바깥선, 바깥선, 바깥선 이렇게 잘라주면 돼요. 예쁘게 잘라오세요.
이번에는 이렇게 생긴 손잡이 패턴하고 뒷 가죽 패턴을 가져오세요. 그리고 사용할 가죽이랑 양면 SL도 필요해요. 그런데 제가 사용하려고 하는 이 양면 SL로 손잡이를 만들려고 해보니까 약간 그립감이 좀 너무 얇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게 두께 1mm짜리 양면 SL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2장을 넣을 생각이에요. 다 본드칠해서 말려서 다 붙여서 그리고 가져올게요. 본드가 마를 동안에 뒷가죽이라고 하는 요 조그만 패턴이 하나가 있죠. 이거를 2개를 잘라줄게요. 그냥 완전히 뭐 아주 디테일하지 않아도 돼요. 대충 저처럼 저렇게 가죽 뒷면에다가 그려서 깔끔하게 잘 나오면 됩니다. 그 사이에 본드 다 말랐고 바보같이 붙였어요. 왜 저걸 먼저 붙여? 저거를 가죽에 붙였으면 더 빨리 끝나는 건데. 아유, 지금 보니까 알겠네요. 바보같이 한 걸. 다 말리고 붙여서 갖고 올게요. 아이고 답답이. 암튼 깝깝하게 가죽 양면 SL 붙이고 맨 마지막에 또 저렇게 가죽을 붙였어요. 두께가 이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어깨끈의 탄성이랑 여러 가지 그런 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정도면 될까? 안 되면은 지금이라도 뭘 더 붙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두께는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그리고 패턴을 올려서 종이 테이프로 쭉 표시해주고 아일렛 들어가는 자리를 송곳으로 콕콕 찍어서 표시하세요. 그리고 패턴하고 똑같은 크기로 자를 건데 먼저 저 둥근 부분을 펀치로 잘라주는 게 예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 펀치가 20mm 반달 펀치를 쓰는 게 맞는데 뭐 또 없어요. 안 보여요. 그게 어디 갔는지. 그래서 저는 22mm짜리로 했어요. 22mm짜리로 해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있는 거 쓰세요. 저렇게 둥근 부분을 먼저 펀치로 끊어주고 직선을 잘라주는 게 조금 더 예쁘게 만드는 비법이에요. 깔끔하게 잘 잘랐죠? 그러면 이번에는 송곳으로 표시했던 저 부분을 4.5짜리 원형 펀치로 구멍을 뚫어주세요. 아일렛 들어갈 자리예요. 이번에는 전체 다 라인 테이프를 붙여서 예쁘게 그리프 작업을 해주세요. 그래서 라인 테이프 다 붙이면 이런 모습이고 그리프 다 찍어서 가져오세요. 구멍 다 뚫었으면 반드시 라인 테이프 빨리 떼고 이제 기리매를 할 건데 지금 만든 손잡이 가져오고 앞에서 만들었던 가죽 조그만 쪼가리 있죠. 저 2개 뒷부분이라고 하는 거 2개 가져오고 앞판 뒷판 가죽 모두 다 가져오세요. 이 손잡이는 전체적으로 다 기리매를 하는데 기리매 1번, 후놀이 2번, 기리매 1번 그렇게 칠하면 되고 이 뒷부분이라고 하는 조그만 가죽 쪼가리는 아무 쪽이나 이 긴 쪽 한 군데만 기리매 하면 되는데 기리매만 1번 아니면 2번 아니면 안 해도 돼요. 이거는 하고도 내가 어디 했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뭐 하든지 말든지 그건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겉가죽은 보강 테이프 붙인 쪽 그 작업한 쪽만 기리매 하면 되는데 여기는 기리매만 2번 칠하면 돼요. 그런데 저는 이 알록이 달록이 가죽 쪽은 기리매 1번, 후놀이 2번, 기리매 1번 그렇게 했어요. 그거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여기를 그렇게 칠한 이유가 가죽의 두께가 들쑥날쑥해서 후놀이를 발랐어요. 그런데 이런 케이스가 아니라면 그냥 기리매만 2번 바르면 충분합니다. I need all the wins, yeah. Ain't no L's, I gotta get it, no call and quits, yeah. Gotta keep on moving no matter how hard it gets, yeah. Better move out the way, cause I'm coming with harder hits. My head is as hard as a brick, but I'm harder than all of this. You better move.
knocked out, knocked out. You better move, you might get knocked out, knocked out. You better move, you might get knocked out, knocked out. My heart on my sleeve, stress, shield my greed. That's how I get it. Success ain't no given. Some days I don't eat, I don't sleep. When I'm focused, I'm dangerous. Down, wonder when I'm anxious. Ain't no limit till I tank. I'm running on fumes. The opposition don't amaze. The roads racing through the pavement. Get your hands out of my bag. I know that's 기름에 다 예쁘게 칠해서 다 잘 말랐고요. 이제 손잡이를 바느질 할 거고, 실은 저 길이의 4배 혹은 4배 반 그 정도 끊어서 예쁘게 새들 스티치 해서 가져오세요. watch out, set it up. Bet you I shut it down. Watch out, get a win. I don't think they really wanna come against the winner. Got a finger run up in on a grenade. I ain't never been there when you think you compare. I'm a line, but the one about the cage. I need all the wins. Yeah, ain't no L's. I gotta get a no call and quits. Yeah. 자, 이렇게 바느질 예쁘게 다 했으면 매듭은 앞에 있는 실을 뒤로 보내서 목공풀 조금 바르고 그냥 자연스럽게 묶거나 아니면 제자리에서 바느질 한 번 정도 더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아일렛 2호 가져와서 겉에서 아일렛 순놈을 끼우고 안쪽에서 아일렛 앞놈을 끼워서 아일렛 도구를 이용해서 예쁘게 잘 부착시켜주세요. 이렇게 양쪽 모두 아일렛 달았으면 일단 손잡이는 끝! 이번에는 지퍼 만들게요. 지퍼는 5호 지퍼 필요합니다. 이 지퍼 길이가 어느 만큼이냐라는 거는 제가 패턴에 자세하게 써놨어요. 그래도 굳이 설명을 짧게 할게요. 일단 지퍼를 대충 30cm 이상 잘라오세요. 그래서 슬라이더 들어가는 방향을 잘 보고 지퍼 만드는 법은 제가 전에 자세하게 영상을 만들어서 올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슬라이더 들어가는 방향도 알 수 있고 다 알 수 있어요. 그거 보면서 따라하세요. 제가 링크 걸어 둘 거고 더보기에도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슬라이더 들어가는 방향을 본 다음에 지퍼 날을 빼요. 대충 7개, 8개 그 정도 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지퍼날 빼고 라이터로 보풀하기 정리하고 슬라이더 끼우고 뒤에 이렇게 생긴 스토퍼 달아주고 망치로 마무리. 스토퍼에서 약 1cm 정도의 지퍼 천을 남기고 나머지는 잘라주세요. 그리고 지퍼 이 끝에서 대충 28.5cm 정도 되는 곳에 표시하고 그 위치를 잘라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가 28.5cm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앞쪽에 있는 지퍼날을 6개에서 7개 정도 빼면 되고, 자, 여러분, 한쪽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양쪽 다 합치면 12개에서 14개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라이터로 지퍼를 정리해주고 내가 지퍼를 어느 만큼 뺐는지 한번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 정도 뺐어요. 똑같이 안 해도 되니까 참고하세요. 그리고 앞에 막아주는 스토퍼 2개 모두 다 달아주세요. 그러면 앞에서 만들었던 뒷부분 가죽 있죠? 조그만 거. 그거 2개 가져와서 긴 쪽인데 기림의 한쪽을 저렇게 스토퍼에 바짝 붙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저렇게 뒤로 감아서 붙여줄 거고요. 저 가죽 뒷면에 다 본드칠하고 지퍼도 지퍼 천 부분에 앞뒤로 다 본드칠해서 다 마르면 가져오세요. 본드 다 말랐고요.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붙여주세요. 이게 어디가 기림에 한 건지 모르겠어. 너무 얇아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붙이고 반대편도 붙이고 깔끔해졌죠. 이쪽도 지퍼를 오므린 다음에 이렇게 붙이고요. 뒤집어서 나머지 붙였어요. 그리고 원래는 여기를 꼬매야 되는 게 맞는데 저는 귀찮아서 안 꼬맸어요. 제가 이 가방을 오래 들고 다녀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불안한 사람이 있으면 저 부분을 꼬매주세요. 이렇게 해서 지퍼는 끝. 간단하죠? 이번에는 안감 2장이랑 부직포 50g짜리 제일 얇은 거 2장 가져와서 부직포 한쪽을 자를 대고 반듯하게 잘라주세요. 2장 모두 다요. 그리고 안감 천 뒷면에 이렇게 붙일 거예요. 그러니까
부직포 뒤에 스티커 잘 떼어서, 저거 잘못 떼면 난리 나는 거 알죠? 스티커 잘 떼어서 저처럼 붙여주세요. 롤러로 좀 밀어서 딱 붙게 해주고, 끈적끈적하니까 지저분한 거 싹 정리해주고, 그러면 이런 모습이 되죠. 그런데 저 위에 시접이 조금 넓은 것 같아서 저는 조금 잘라줬어요. 하나 더 똑같이 만들어주세요.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안감 천 쪽에 부직포 붙일 때 본드칠 하면 안 돼요. 하지 마세요. 그냥 부직포 끈끈이로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접을 거니까 본드. 그리고 본드 연 김에 여기도 본드 칠해줄게요. 겉 가죽 보면 아일렛 들어갈 자리를 저희가 표시해놨잖아요. 그 자리 뒷면, 즉 이 안쪽에 여기를 본드 칠해서 말려서 가져오세요. 좀 이따 여기에 보강 테이프를 붙여줄 거예요. 본드 다 칠해서 말려서 가져오세요. 시접 기똥차게 접는 법 알죠? 제가 전에 설명드렸어요. 그 영상 여기에 카드 올려드릴 거고 더보기에도 올려드릴게요. 그 영상 보면서 여기 시접을 완전 기똥차게 예쁘게 접어오세요. 그리고 겉가죽 안쪽 면에도 저렇게 보강 테이프 붙여주세요. 이제 만든 거 다 가져오세요. 지퍼를 저렇게 놓고 가죽을 붙일 거예요. 그런데 저쪽이 기림에 칠한 쪽이에요. 아일렛 자리는 저기고 거꾸로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이 방향이 맞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저 지퍼를 가죽 중앙에 붙여야 되는데 감 잡기가 막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10mm짜리 종이 테이프를 양쪽으로 2개씩 붙이면서 감을 잡았어요. 그러면 거의 딱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지퍼 겉에서 저렇게 본드칠 하고요. 이거 본드가 삐져나오면 참 꼴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너무 넓게 본드칠 하지 마세요. 가죽 안쪽 면에도 조만큼만 본드칠 하고, 조금 아까 지퍼 본드칠했던 뒷면에도 본드칠하고, 안감 천 여기에 본드칠하고, 본드가 다 마르면 이렇게 가죽 정 가운데 지퍼 붙이고 뒤집어 안쪽 면에서 이 선에 딱 맞게 안감을 붙여줍니다. 안감을 좀 저렇게 크게 해야 만들기가 쉬워요. 그러면 요 테이프 2개 떼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새들 스티치 해서 가져오세요. 이렇게 다 꼬맸으면 앞에 있는 실을 뒤로 보내서 안쪽에서 묶어서 매듭 짓고 마무리. 그러면 가죽을 기준으로 대충 은펜이나 볼펜으로 가죽 크기를 안감 안쪽 면에서 표시해주고, 저기 아일렛 들어가는 자리 있죠? 안감의 그 자리를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저기랑 저기야. 이렇게. 나중에 여기를 본드칠해서 붙일 거예요. 지금 어디 본드칠을 하냐 하면 가죽 쪽은 요만큼 1.5cm에서 2cm 정도, 그리고 안감 쪽은 그냥 넓게 칠해도 돼요. 그리고 여기 보강제 아일렛 들어가는 자리 이렇게 본드칠해서 본드 다 말려서 가져오세요. 여기도 본드칠 해야 돼요. 저 지금 알았어요. 저는 본드칠 안 했네요, 여기를. 그러면 당연히 안 붙었겠죠. 제가 이런 실수를 하다니 저도 영상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어이없네요. 어떻게 저기 본드를 빼먹었지? 되게 웃기기도 해요. 어쨌든 본드 다 말랐으면 잘 붙여주세요. 그리고 가죽 쪽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10mm짜리 종이 테이프를 붙여요. 그래서 종이 테이프 안쪽 선으로 다 잘라줍니다.
되도록 한 칼에 잘라보세요. 그러면 단면이 훨씬 예쁩니다. 자, 예쁘게 잘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번에는 아일렛을 달 거고 우리가 미리 표시했던 그 자리를 4.5짜리 원형 펀치로 뚫어요. 그리고 가죽 겉면에서 아일렛 순놈을 저렇게 끼워요. 4개 모두 다요. 그리고 가죽 내부에서 아일렛 앞놈을 끼우고 도구로 확실하게 고정시켜요. 아일렛은 아주 쉽죠? 그래서 지금 오링하고 체인을 끼워 놓을 거예요. 이거 지금 해놓는 게 조금 만들기가 편해요. 오링 끼우는 방법은 제가 카드 올릴 거고 더보기에도 올릴게요. 자, 잘 보세요. 큰 오링을 저렇게 활짝 벌려놔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오링 작은 게 있다면 작은 걸 쓰고 작은 게 없으면 큰 거 써도 상관없어요. 오링 작은 거를 열어서 체인에 끼워요. 그리고 동그랗게 다시 닫아요. 그래서 그 작은 오링을 큰 데다가 거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리고 이 상태를 저기에 저렇게 끼워주세요. 그리고 큰 오링을 닫아주세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여기 큰 오링이 있는 거고 작은 오링으로 해서 체인을 연결시켜 준 거예요. 이 작은 오링은 작은 오링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다른 한쪽도 똑같이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이고요. 안은 이런 모양이에요. 됐죠?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편 이쪽에 가죽을 붙여주고 꼬매줄게요.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종이 테이프 2개씩 붙여서 감을 잡고 귀찮으니까 지퍼 앞 뒤에 다 본드칠 해놓고 말리고요. 가죽 뒷면에도 조금만 본드칠하고 안감 뒷면에도 조금만 본드칠해서 다 말린 다음에 저쪽에 했던 거랑 똑같이 붙여주세요. 그리고 앞면에서 종이 테이프 하나씩 띄고 저 위에 라인 테이프 붙이고 새들 스티치로 예쁘게 꼬매서 가져오세요. 매듭은 앞에서 한 거랑 똑같이 안쪽에서 묶고 망치로 콩콩 두들겨주면 돼요. 그리고 가죽이랑 똑같은 크기로 은펜으로 이렇게 표시해주고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그만큼만 본드칠해서 다 말려서 딱 덮어서 붙이면 돼요. 그렇게 해서 가지고 오세요. 본드 다 말랐으면 가죽을 그대로 덮어서 안감에 붙여주고 이쪽 가죽을 그대로 이렇게 엎어요. 그래서 지퍼 있는 쪽에 저 끝 부분을 딱 맞춰서 임시로 저런 집게 같은 걸로 딱 찝어주세요. 그리고 먼저 자른 저 가죽을 기준으로 종이 테이프를 붙여요. 그래서 종이 테이프 안쪽 선으로 잘라줍니다. 이렇게 자르면 가죽 2개의 크기가 똑같겠죠? 그리고 이 체인이 만들 때 약간 걸리적거려요. 그러니까 실 같은 걸로 잠깐만 이렇게 2개를 묶어 놓을게요. 그래서 여기 본드칠해서 본드 다 마르면 가져오세요. 이거 본드칠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 본드를 너무 넓게 바르면 안 돼요. 되게 좁게 발라야 돼요. 대충 한 5mm 정도 폭으로 발라줘야 돼요. 이거 넓게 바르면 나중에 다 만든 다음에 뒤집었을 때 본드가 삐져나와요. 아주 비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본드를 아주 좁게 발라주세요. 본드 다 말랐으면 그대로 엎어서 잘 붙여주세요. 붙일 때 이 위에 여기부터 붙여줘야 돼요. 양쪽 끝에. 저기가 딱 맞게 먼저 붙여주고 나머지를 붙여주면 딱 맞을 거예요. 다 붙이고 나서 이렇게 새들 스티치 하면 돼요.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안감 천 쪽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방은 다 만든 다음에 뒤집어서 완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안쪽 천 쪽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새들 스티치를 하려고 라인 테이프를 붙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평소에는 3mm짜리 라인 테이프를 사용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5mm짜리 라인 테이프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5mm짜리 라인 테이프가 있다면 그걸 사용하고 아니면 그냥 갖고 있는 거 쓰세요. 물론 3mm짜리 써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바느질 맨 처음 시작할 때 요 위에 2번 감고 시작하는 거 알죠? 위에 2번 감고 시작해서 쭉 바느질 다 한 다음에
바느질 마무리할 때도 위에 2번 감고 마무리하면 돼요. 아, 실은 여기에 4배입니다. 알았죠? 그런데 저는 야근 척 하느라고 겉에서 보이는 양쪽 부분은 손바느질 했고 나머지는 모두 다 미싱으로 해결했어요. 앞으로도 저는 이렇게 미싱하고 손바느질을 적절하게 섞어서 사용하려고 해요. 눈에 보이는 곳은 손바느질하고 안 보이는 곳은 미싱으로 하고. 좀 똑똑해진 것 같죠? 그래서 저는 여기는 미싱으로 했고요. 요만큼이랑 요만큼만 새들 스티치 했어요. 그래서 바느질 다 하면 짠! 이런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모습이죠. 그러면 이제 무자비하게 뒤집어 주세요. 저는 이렇게 뒤집을 때 손에 힘이 없어서 뒤집는 게 힘들더라고요. 이거 뒤집을 때 무슨 요령이 있는 거는 없고요. 그냥 무자비하게 뒤집어주면 됩니다. 저렇게 양쪽 끝을 잡아서 잡아 빼세요. 뭐 각자 알아서 좋은 방법으로 그냥 무자비하게 뒤집어주세요. 그래서 딱 뒤집으면 짠! 헐, 되게 볼품없죠? 이제 예쁘게 만들어줘야 돼요. 구석구석 쫙쫙 다 펴주고 특히 저 구석 뺄 수 있을 만큼 다 빼고 그리고 지퍼 저 끝부분 뽁 해서 나오게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접은 부분은 잘 펴서 눌러줘야 돼요. 그렇게 잘 펴서 누르고 정리 다 하면 이런 모습. 저도 아직은 완전히 눌러지지 않아서 저렇게 손으로 가방 형태를 자꾸 잡아줍니다. 저렇게 어느 정도 가방 형태가 나오면 손잡이를 달아주면 돼요. 이거는 뭐 너무 간단합니다. 체인에 오링 달고 그 체인에 걸려있는 오링에 또 다른 오링을 끼워서 손잡이하고 연결해주면 됩니다. 그럼 끝. 저쪽도 똑같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손잡이 달아줄게요. 슬라이더를 가운데다가 놓고 손잡이 끼우고 옆으로 좀 눕힌 다음에 벤치로 앙 하고 다물어주면 됩니다. 이 손잡이는 패턴에 있는 손잡이를 사용해도 되고 저는 테스를 만들었어요. 테스를 만드는 법은 다음 주에 설명드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손잡이까지 달아주면 완성. 이 하얀색이 여름 버전이고 이 검정색이 겨울 버전이에요. 이렇게 흰색으로 만든 게 너무 예뻐서 제가 정말 뽕을 빼고 들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 블랙 버전으로 만들어야겠다고 계속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게 되게 귀찮은 과정이 있어서 미루다가 이번에 만들었어요. 제 눈에는 흰색 버전이 더 예뻐요. 이 블랙 버전은 약간 이 알록달록한 게 간격이 리듬감이 없어서 좀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제 생각은 그래요. 어쨌거나 예쁘게 잘 들고 다니긴 할 것 같아요. 이거 생각보다 여러분 많이 들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한번 만들어 볼만 할 거예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짧게 만든 건데 그래도 길어졌죠. 참, 영상을 더 짧게 만들어 보도록 노력할게요. 처음에는 제가 이거를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예뻤던 거죠. 엄청 잘 들고 다녔거든요. 물론 이 색깔 말고 이런 스타일로 또 있어요. 저는 이렇게 만든 게 4개가 있거든요. 5개인가? 이렇게 앞뒤 색깔이 약간 다른 느낌, 다른 그런 걸로 만드는 게 이 가방은 그렇게 만드는 게 예쁜 것 같더라고요.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는데 이 뒷부분에 제가 패턴 잘라서 붙이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패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 들어가서 다운받아서 저 따라서 패턴을 붙이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오늘도 긴 영상 보느라고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다음 주에 테스를 만드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패턴은 모두 4장이고 출력하면 이런 모습으로 나올 거예요. 이렇게 A, B, C, D 이렇게 4장이에요. 그러면 A하고 C만 가져와서 C에 저 선을 이렇게 잘라요. 그래서 A면
여기에 맞춰서 붙여요. 이번엔 B에 여기를 이렇게 잘라서 A면 여기에 풀칠해서 붙여요. 이번에는 패턴 D를 가져와서 여기랑 여기를 자르고 여기랑 여기에 풀을 발라서 저 선에 딱 맞게 붙여요. 그래서 이렇게 다 붙인 다음에 이렇게 잘라주면 됩니다. 그러면 짠!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서 갖고 오면 돼요. 그 이외에 뒷가죽이라는 게 이 패턴이고 이게 손잡이 패턴이고 이거는 지퍼 손잡이 패턴이에요. 지퍼 손잡이 만들 때 이 패턴을 쓸 사람들은 이거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알려드린 대로 패턴 만들어서 예쁘게 따라 만드세요. 그럼 모두 다 화이팅입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